제 이름으로 카드 발급이라고요? 63세 박영수 어르신, 아,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마치고 TV 보고 계시던 참이었죠. 낯선 번호. 요즘 스팸 전화가 많아서 평소 같으면 안 받으셨을 텐데 그날따라 받으셨습니다. 박영수 고객님 맞으시죠? 영수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상대방이 자기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요? 쿠팡 멤버십 카드가 고객님 명의로 발급될 예정입니다. 집에 계실 시간이 언제세요? 영수 어르신은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거 신청 안 했는데요. 그러자 상대방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큰일입니다.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아시죠? 고객님 명의가 도용된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이런 전화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게 남의 일 같으시다고요? 아닙니다. 쿠팡에서 3,370만 명 정보가 유출됐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런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여러분께 심각성을 알려드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영상 후반부에 피해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3분이면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박영수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명의 도용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 불안해하는 영수 어르신께 상대방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카드사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가 번호 알려드릴게요. 영수 어르신은 얼른 메모를 하셨습니다. 010이 아니라 02네. 그럼 진짜 회사 번호인가? 영수 어르신은 그 번호로 전화를 거셨습니다. 이 순간부터 사기범의 시나리오가 시작됩니다. 전화를 받은 건 또 다른 사기범이었습니다. 물론 영수 어르신은 모르셨죠. 카드 신고센터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가 아주 공손하고 정중했습니다. 영수 어르신은 안도하셨습니다. 진짜 카드 사구나. 저기, 명의 도용됐다고 해서요. 아, 네, 고객님. 지금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잠깐의 침묵. 그리고, 고객님, 확인 결과 고객님 명의로 카드 3장이 오늘 오전에 발급 신청되었습니다. 뭐라고요? 3장이나요? 영수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한 장은 발급이 완료되어 배송 중인 것으로 나옵니다.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고객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님 핸드폰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문자로 링크 보내드릴게요. 그거 누르시면 앱이 설치됩니다. 앱을요? 저 그런 거 잘 못하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같이 해봅시다. 문자가 왔습니다. 파란색 링크가 있었습니다. 고객님, 문자 오셨죠? 그 파란 글씨 눌러주세요. 영수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링크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뭔가 나타났습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 중. 네,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영수 어르신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멈췄습니다. 계속 빙글빙글 돌기만 하고 설치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러지? 설치가 안 되는데요? 고객님, 계속 기다려주세요. 곧 될 겁니다. 영수 어르신은 5분을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설치가 안 됐습니다. 고객님, 서두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객님 명의로 카드 사용이 시도되고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럼 어떡하죠? 일단 계속 시도해 보세요. 링크 다시 눌러보시고요. 혹시 와이파이 켜져 있으세요? 그거 끄고 데이터로 해보세요. 영수 어르신은 와이파이를 끄고 데이터로 전환했습니다. 이제 다시 링크 눌러보세요. 또 안 됐습니다. 아, 여전히 안 되네요. 고객님,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안 하시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어르신은 더 불안해지셨습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계속 시도해 보세요.
혹시 통신이 안 좋은 곳에 계신 건 아닌가요? 창문 쪽으로 가보세요. 영수 어르신은 베란다로 갔습니다. 여기는 어때요? 링크를 다시 눌렀습니다. 여전히 안 됐습니다. 안방으로 가볼까요? 안방으로 갔습니다. 또 안 됐습니다. 10분이 넘게 지났습니다. 고객님, 핸드폰 좀 오래된 거 아니에요? 혹시 다른 핸드폰 있으세요? 다른 핸드폰은 없는데요. 그럼 가족분 핸드폰 빌려서라도 해보세요. 정말 급한 겁니다. 영수 어르신은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은행에 가서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한다니까요. 은행 가는 사이에 더 큰 피해 날 수 있어요. 사기범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고객님, 협조 좀 해주세요. 이거 하나 설치 못하면 책임 못 집니다. 영수 어르신은 움찔하셨습니다. 아니, 제가 하고 싶은데 계속 안 되는 걸 어떡해요? 그럼 핸드폰 껐다 켜보세요. 빨리요. 핸드폰을 껐다 켰습니다. 링크를 눌렀습니다. 안 됐습니다. 데이터를 껐다 켰습니다. 링크를 눌렀습니다. 또 안 됐습니다. 15분이 넘어갔습니다. 고객님 핸드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끊기 직전 사기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님, 혹시 경찰이나 은행 가셔도 이건 해결 안 됩니다. 제가 전문팀이거든요. 제 연락 기다려주세요. 툭.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수 어르신은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경찰 가도 소용없다고? 전문팀? 그럼 대체 누가 해결해 주는 거지? 사기범의 마지막 말이 영수 어르신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영수 어르신은 잠을 설쳤습니다. 내 명의로 카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데? 다시 전화 온다고 했는데? 은행 가봐야 하나? 아니야, 가도 소용없다고 했잖아. 그날 이후 다시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영수 어르신은 계속 불안하셨습니다. 결국 자녀분께 말씀드렸고 그때야 알게 되셨습니다. 그게 사기였다는 걸. 여러분, 저 마지막 말이 핵심입니다. 경찰이나 은행 가도 해결 안 된다. 이 말로 사기범은 두 가지를 노린 겁니다. 첫째, 피해자가 경찰이나 은행에 가는 걸 막는 겁니다. 가봤자 소용없다고 믿게 만드는 거죠. 둘째, 전문팀이라는 말로 자기들만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 왔을 때 또 속게 만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진짜 카드사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앱 설치 요구하지 않고, 경찰 가지 말라고 하지 않고, 전문팀이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다. 의심되면 무조건 끊으세요. 그리고 직접 찾아본 카드사 번호로 전화하세요. 박영수 어르신은 순전히 운이 좋았습니다. 통신이 안 돼서 앱 설치가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만약 통신이 잘 됐다면 1분도 안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사기범의 마지막 말 때문에 영수 어르신은 경찰이나 은행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이에 연결된 모든 계좌가 다 털렸을 겁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박영수 어르신처럼 운이 좋은 건 아닙니다. 전화 사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결제되고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도 안 옵니다. 앱 설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사라집니다. 2025년 11월의 어느 저녁, 포항에 사는 50대 최민수 씨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편하게 쉬는 시간이었죠.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쿠팡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민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워낙 여기저기서 이런 소식이 많으니까요. 며칠 전 뉴스에서 본 그 사건입니다. 또 이런 일이? 걱정이네. 그래도 당장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자를 닫으려던 순간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카드 결제 알림이었습니다. 300만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민수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300만 원? 민수 씨는 핸드폰을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자기 카드 번호가 맞습니다. 내가 뭘 샀더라?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산 거라곤 점심 먹을 때 김밥 천국에서 쓴 7,000원이 전부였는데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300만 원, 결제 대행사 이름만 적혀 있고 뭘 산 건지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지? 민수 씨는 결제 대행사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모르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더 내려보다가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300만 원 전에 499만 원을 결제하려다 실패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한도 초과. 그러고 나서 금액을 낮춰 300만 원을 결제한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150만 원을 추가로 결제하려다 또 실패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한도를 찾기 위해 금액을 바꿔가며 계속 시도한 흔적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최대한 많은 돈을 빼가려고 여러 번 시도한 겁니다. 급하게 다른 카드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시도가 있었던 건 유독 쿠팡에 등록했던 카드뿐이었습니다. 다른 카드들은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우연일까요? 민수 씨는 오늘 오후에 받았던 쿠팡 정보 유출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거랑 관련이? 더 뒤져보니 카드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는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다행히 본인 인증에서 막혔지만 도대체 어디까지? 그날 밤 민수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또 시도하는 거 아냐? 다른 카드는 괜찮을까? 며칠 전 뉴스, 쿠팡 유출 때문인가? 불안한 마음에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수 씨는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드사에도 연락했습니다. 카드사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정 사용으로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해당 카드는 즉시 정지하겠습니다. 조사에 보통 몇 주 정도 걸리는데 확정되면 완전히 취소 처리됩니다. 민수 씨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쿠팡에도 연락했습니다. 쿠팡 측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저희는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의 카드 정보도 안전합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쿠팡 등록 카드에서만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네.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수 씨가 증명할 자료를 요청했지만 쿠팡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제 대행 회사를 추적한 결과 민수 씨의 카드 정보가 실제로 도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민수 씨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쿠팡 사태 이후 비정상적인 로그인 시도가 감지되거나 등록된 카드로 무단 결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더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많은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카드사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평소보다 이상거래 시스템 강도를 높여 감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 정보가 어디까지 새어나갔지? 또 다른 곳에서 사용되는 건 아닐까? 이름이랑 주소는 어떻게 막지? 돈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만 정보 유출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두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전화 한 통 받았고 최민수 씨는 문자 한 통 받았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쿠팡 정보 유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연일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쿠팡은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간 걸까요? 전화하는 사람은 어떻게 정확한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보안 전문가들은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퍼즐. 여러분, 퍼즐 맞춰보신 적이 있으시죠? 조각 하나만 보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 조각인지, 나무 조각인지, 잔디 조각인지. 그런데 조각들이 모이면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아, 공원이었구나. 저기 사람도 있네. 개인정보도 똑같습니다. 어디선가 이름이 새어나갔습니다. 다른 곳에서 전화번호가, 또 다른 곳에서 주소가. 각각은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것들을 모으면 한 사람의 모든 정보가 완성됩니다.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어디서 쇼핑하는지, 어떤 카드 쓰는지,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보이는 겁니다. 문제는요, 쿠팡만 유출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계속 새어나왔습니다. 그 정보들이 어딘가에서 합쳐집니다. 다크웹, 숨겨진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정보가 거래됩니다. 사기꾼들이 여기저기서 정보를 사모으고 프로그램으로 같은 사람끼리 연결합니다. 퍼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박영수 어르신께 전화할 때 이름을 알고 있었던 이유, 최민수 씨 카드에서 돈을 빼갈 수 있었던 이유, 정보가 결합됐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모이면 사기꾼들은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실명으로 전화해서 신뢰를 얻고 명의를 도용해서 계좌를 만들고 보이스피싱, 스미싱, 대출 사기.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더 무서운 건 한 번 유출된 정보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카드는 재발급하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이름은, 생년월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이 정보들을 모아서 최종 목표를 달성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계좌를 털어가는 것. 사기꾼들의 최종 목표는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것. 박영수 어르신이 받은 전화, 최민수 씨가 당한 무단 결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여기로 이어집니다. 사기꾼들은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방법, 박영수 어르신처럼 전화로 속여서 악성 앱을 설치하게 만듭니다. 링크를 누르게 하는 거죠. 그 순간 핸드폰이 원격으로 조종당합니다. 사기꾼들은 여러분의 핸드폰 안에 있는 토스, 카카오페이, 은행 앱을 마음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픈뱅킹으로 연결된 모든 계좌를 한 번에 보고 돈을 빼갑니다. 두 번째 방법, 최민수 씨처럼 유출된 카드 정보나 개인정보로 여러분 명의로 몰래 계좌를 만듭니다. 요즘은 핸드폰으로 계좌 만들 수 있잖아요. 비대면 계좌 개설. 그 계좌를 오픈뱅킹으로 여러분의 기존 계좌와 연결합니다. 그리고 돈을 빼갑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두 단계를 막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어막,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입니다. 이름 그대로 여러분 명의로 핸드폰으로 계좌 만드는 걸 아예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걸 신청하면 누군가 여러분 명의로 계좌를 만들려고 해도 막힙니다. 계좌를 만들려면 반드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까운 은행 창구에 가서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신청하려고요 하시면 됩니다.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어카운트 인포 앱이나 주거래 은행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전국 모든 은행에 동시에 적용됩니다. 두 번째 방어막, 오픈뱅킹 안심 차단입니다. 혹시라도 계좌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계좌로 여러분의 기존 계좌를 털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먼저 오픈뱅킹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편리한 세상이죠.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이런 앱 하나면 여러 은행 계좌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오픈뱅킹입니다. 하지만 편리한 만큼 위험합니다. 사기꾼 입장에서는 한 번만 뚫으면 여러 계좌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오픈뱅킹 안심 차단은 이 통로를 아예 막아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오픈뱅킹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우는 겁니다. 새로운 앱에서 이 계좌를 연결할 수 없게 되고 이미 연결되어 있어도 돈을 빼낼 수 없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은행 창구에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어카운트 인포라는 앱을 설치하시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지금 쓰시는 은행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모든 금융회사에 동시에 적용됩니다.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두 서비스를 해제할 때는 반드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화나 앱으로 쉽게 풀 수 있다면 사기꾼이 여러분인 척하고 풀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그는 건 쉽게, 푸는 건 안전하게.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안전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청 전, 사기꾼이 여러분 명의로 계좌 만들고 오픈뱅킹으로 연결해서 돈을 빼갈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계좌 자체를 못 만들고
만들어도 연결이 안 되고 돈을 빼갈 수 없습니다. 쿠팡에 카드를 등록하신 분, 온라인 쇼핑을 자주 하시는 분, 토스,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 결제를 사용하시는 분, 개인정보 유출을 경험하신 분, 두 가지 모두 오늘 바로 신청하세요.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이 온라인 쇼핑하시면 대신 신청해 드리세요. 은행 가실 때 같이 가시거나 앱 설치 도와드리시면 됩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오픈뱅킹 안심 차단. 두 가지 모두 신청하시면 완벽한 방어막이 됩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로 실천하셔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심하세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받지 마세요. 중요한 전화면 문자를 남기거나 다시 걸어올 겁니다. 받았는데 이상하면 바로 끊으세요. 문자로 링크가 오면 절대 누르지 마세요. 쿠팡이라고 해도, 은행이라고 해도, 정보기관이라고 해도 일단 의심하세요. 진짜 쿠팡이나 은행은 링크를 보내지 않습니다. 전화로 앱 설치하라고 하면 100% 사기입니다. 진짜 카드사, 진짜 은행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끊으세요. 전화로 비밀번호 물어보거나 카드번호 물어보면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진짜 금융기관은 전화로 그런 걸 묻지 않습니다. 경찰 가도 소용없다, 은행 가지 마세요. 이런 말하면 100% 사기입니다. 박영수 어르신 기억하시죠? 사기꾼이 마지막에 한 말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둘째, 확인하세요. 의심되면 직접 찾아본 번호로 전화하세요.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하지 말고 네이버나 구글에서 쿠팡 고객센터 땡땡은행 고객센터 직접 검색해서 그 번호로 전화하세요. 귀찮아도 이게 안전합니다. 셋째, 신청하세요.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오픈뱅킹 안심 차단 서비스. 오늘 바로 신청하세요. 은행 가시거나 어카운트 인포 앱 설치하시거나 주거래 은행 앱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분이면 됩니다. 넷째, 알려주세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주변 어르신들, 온라인 쇼핑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 보여드리세요. 혼자 신청하시기 어려우면 도와드리세요. 함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지키셔야 합니다. 결국 지키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박영수 어르신처럼 운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민수 씨처럼 불안한 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미리 막으세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하세요. 사기 피해를 당하셨으면 경찰청 112로 바로 신고하세요. 여러분 모두 오늘도 내일도 안전하시길 바랍니다.